우리 동네 구자명씨 고정희.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씨.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씨는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 존다. 차창 밖으론 사계절이 흐르고 진달래 피고 밤꽃 흐드러져도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 그래, 저 10분은 간밤 아기에게 젖물린 시간이고 또 저 10분은 간밤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해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속에 흔들리는 펜지꽃 아픔,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 여자가 받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자, 신앙송 잘 들으셨나요? 선생님 여기 동그라미 얼굴 보이는데 바로 옆에 보면은 단원 구성이라고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아출판사인데요. 우리 교과서 외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판사 차례 가지고 왔습니다. 2020년대에 1960년대 이후의 문학을 지금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난소공은 배웠기 때문에 그 시대적 배경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 동네 구자명씨도 같은 시대, 그러니까 1987년도에 발표된 작품이기 때문에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원의 우리 제재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제목은 우리 동네 구자명씨 이고요. 작가는 고정희 씨입니다. 자, 먼저 갈래부터 볼게요. 자유시면서 서정시입니다. 자, 성격은 현실을 비판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추를 할 거고요. 제재는요, 버스에서 졸고 있는 구자명씨를 통해서 여성의 이중고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여성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비판을 보여줄 겁니다. 자, 특징은 심리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시적 대상에 대한 연민과 애정을 노래합니다. 두 번째, 개인적인 이 고정희 씨의 구자명 씨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작품 후반부로 가면 이제 보편적인 한국 사회의 여성들의 모습으로 시상이 확대가 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상징적 시어를 사용합니다. 이 안에서 상징적 시어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을 통해 여성의 고달픈 삶과 희생 그리고 아픔을 형상화합니다. 자, 작품 구성을 보겠습니다. 내용상으로 총 5개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왼쪽을 보면 여기로 가볼게요. 출근 버스에서 졸고 있는 구자명 씨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졸고 있나 봤더니 하루 이틀 존 게 아니래요. 사계절 내내 졸고 있대요. 왜 이렇게 매일매일 졸고 있을까? 안산에서부터 이렇게 서울까지 힘들게 출퇴근을 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11행부터 16행까지 간밤에 가족을 위해 희생을 했대. 근데 이렇게 갓난 아기의 엄마이기도 하고요. 또 시어머니의 약시중도 들고 있고 또 남편이 간밤에 회식으로 늦게 들어와서 굉장히 고생을 한 모양입니다. 우리 구자명 씨가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놓여 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시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자, 17행에서 19행까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구자명 씨의 고단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 거고 마지막 이제 20에서 24행에는요
가족의 안식을 위해 자신을 희생해야 하는 여성들의 삶으로 확대가 됩니다. 자, 작품에 나타난 여성의 이중고, 그 두 가지 일을 함께 해야 하는 그런 힘든 상황이 펼쳐지게 될 건데, 집안일도 하면서 또 직장 생활까지 함께 해야 하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이 2020년대가 아니라 1980년대의 모습이라는 것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상징적 시어가 등장합니다. 시 안에서 펜지꽃 아픔 그리고 안개꽃 멍해라고 하는 그런 시어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옆에 보이는 보라색빛, 푸른빛의 꽃이 바로 펜지꽃이에요. 그냥 지나가면서 보면 들꽃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꽃이에요. 되게 굉장히 작고 소박한 꽃인데 이렇게 지나치기 쉬운 이런 펜지꽃 아픔, 또 안개꽃이라고 하는 건 여기 아래에 있는 이런 꽃이죠. 안개꽃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이렇게 다른 꽃을 장식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조연의 역할을 하는 그런 꽃이죠. 그래서 안개꽃 멍해라고 하는 것, 펜지꽃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구자명 씨의 고된 삶을 형상화한 시어입니다. 시적 대상에 대한 화자의 안타까움과 연민의 정서가 드러나요. 자, 제목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동네 구자명 씨라고 하는 것은 시적, 여기 지금 오타가 났습니다.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인 구자명 씨와 같은 동네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데 심리적으로도 가깝고요. 그리고 구자명 씨의 처지와 심정을 그 가까운 마음으로 노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제 본문 시 안에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릴 학습지가 있어요. 그것을 준비를 해 주시고요. 자, 본문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과서 외 작품이기 때문에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교과서 279페이지에 보시면 감상 다지기에서 이 작품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 문학의 역사 부분에 보시면은 이 작품을 새 출발점에선 당신에게라고 하는 작품에서 당시 세태에 대한 작가의 비판 의식으로 해서 같이 비교를 해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 같이 비교해서 알아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이렇게 프린트 나눠 드릴 건데 거기에다가 필기를 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작품 한번 분석을 한번 해 보도록 합시다. 자, 윗부분에 우리 동네 구자명 씨는 여성의 고달픈 삶을 노래한 1980년대의 시이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작품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다른 작품과는 다르게 이제 우리나라가 근현대화가 이루어진 다음에 쓰여진 작품이기 때문에 여성들의 삶의 모습이 굉장히 이제 고달프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제목이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구자명 씨예요. 그래서 우리 동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시적 화자가 지금 시에서 말하고 있는 시적 화자가 우리 동네에 살고 있는 구자명 씨를 아주 매우 가깝게 바라보고 있구나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시적 화자가 심리적으로 매우 가깝게 바라보고 있구나. 바라보고 있음. 그리고 구자명 씨라고 하는 구체적인 이름을 거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적 대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니다. 맞벌이 부부 우리 동네 구자명 씨.
또 7달 된 아기 엄마 구자명 씨 해서 지금 시의 첫 부분에서 구자명 씨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 정보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라고 하는 정보가 제시가 되어 있죠. 자, 첫 번째요. 자, 구자명 씨는요,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고 7달 된 아기 엄마예요. 두 번째는 아기가 어리구나. 어린 아기를 키우고 있어요. 7달밖에 안 됐으면은 아기가 200일밖에 안 된 거거든요. 굉장히 갓난 아기를 키우고 있는 그런 아기 엄마라는 거죠. 구자명 씨의 상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출근 버스에 오르기가 무섭게 아침 햇살 속에서 졸기 시작한다. 되게 피곤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죠. 7달밖에 안 됐다는 거는 아기가 200일밖에 안 된 건데 200일밖에 안 된 아기들은 3시간마다 한 번씩 수유를 해야 돼요. 3시간, 4시간 정도마다 한 번씩 수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잠을 못 자요. 계속 아기가 우니까 길게 잠을 잘 수가 없죠.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러니까 버스에서도 계속해서 꾸벅꾸벅 조는 거예요. 왜 피곤하냐? 잠을 못 자니까요. 그죠?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피곤합니다. 자, 이 피곤은 어디에서 오는 거냐면은 집안일도 해야 되고요. 가사노동, 그리고 직장일도 해야 되고. 이 두 가지 다 힘든 일이니까. 직장일과 가사일이라고 하는 이중고, 둘 다 힘들잖아요. 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구자명 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 여의도까지 경적 소리에도 아랑곳 없이 옆으로 그리고 앞으로 꾸벅꾸벅 쫀다. 안산에서 여의도까지라고 하는 이 거리는 자, 공간적 배경도 되겠지만 실제로 아침에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출퇴근을 한다는 것은 아침에 안산에서 여의도까지 갔다가 저녁에 여의도에서 안산까지 오려면 진짜 먼 거리거든요. 여기가 지금 안산이 구자명 씨 집이고 서울 여의도가 여기가 직장인 거죠. 굉장히 고단한 출퇴근길이 돼요. 그러니까 출퇴근길도 굉장히 멀고 막히는 길인 거예요. 아주 힘들게 출근하고 퇴근도 하면서 집안일과 직장일 또한 힘들겠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1행부터 7행까지의 내용은 구자명 씨가 출근버스에서 졸고 있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출근버스에서 졸고 있는 구자명 씨. 그 다음에 차창 밖으로는 그 버스 밖으로는 사계절이 흐르고 사계절이 흐른다라는 거는 뭐냐면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이렇게 꾸벅꾸벅 졸다가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계절이 바뀌어도 시간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반복돼요. 뭐가 바뀌어요? 뭐가 반복이 되느냐? 이 고단한 삶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고된 삶의 모습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진달래가 피고 밤꽃이 흐드러져도 진달래가 피고 밤꽃이 흐드러지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 이 구자명 씨의 모습은 아름답지 않은 모습이니까 이 아름답지 않은 모습을 대조시키는 거죠. 그녀의 고단한 삶과 고단한 삶의 모습과 이렇게 아름다운
바깥의 풍경을 대조시키는 겁니다. 꼭 부처님처럼 졸고 있는 구자명씨. 그러니까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사계절 내내 졸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절 내내 졸고 있는 구자명씨. 너무 고단하고 힘들기 때문에 졸고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집안일과 직장일에 이중고를 느끼고 있는 구자명씨의 모습이에요. 자, 두 가지의 무거운 이런 고생을 하고 있다라는 뜻인데 이중고인데요. 자, 이렇게 여성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그 뒷부분, 그래 하는 부분 한번 이어서 볼게요. 자, 그래. 저 10분은, 자, 이 10분은 무슨 10분이냐면은 졸고 있는 10분. 아, 저 졸고 있는 10분은 왜 10분 동안 졸고 있을까요? 잠을 못 잤으니까 졸고 있겠죠? 어젯밤에 잠을 못 잤으니까. 어젯밤에 잠을 빼앗긴 저 10분은 간밤에 아기에게 전물린 시간이고 라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우리 화자가 추측을 하겠죠. 이렇게 물린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가족을 위해,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기를 위해서죠. 가족을 위한 희생의 시간. 가족을 위한 희생의 시간. 다른 말로 말하자면은 가족을 위해서 희생을 했던 구자명씨의 고달픈 삶의 모습. 일하고 돌아와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의도에서부터 안산까지 오는 것만 해도 힘든데 와서 다시 또 이렇게 전물리면서 잠도 못 잤던 그녀의 모습입니다. 또 저 10분은 간밤에 시어머니 약시둥을 또 들어야 돼요. 또 시어머니가 또 아프신 거예요. 약시중을 든 시간이고, 그래 저 10분은 새벽녘 만취에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 자, 지금 아기에게 전물린 시간, 시어머니 약시중 든 시간, 만취에서 돌아온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 자, 이 세 시간의 공통점 모두 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행에서 16행이에요. 간밤에, 지나간 밤, 어젯밤에 가족을 위해서 희생한 구자명씨. 그랬으니까 저렇게 버스에 타서 앞으로 졸고 옆으로 졸고 아마 그랬을 거야 라는 거죠. 고단한 하루의 시작과 끝에서 잠 속에 흔들리는, 자, 여기 이런 표현을 합니다. 펜지꽃 아픔, 또 식탁에 놓인 안개꽃 멍해 라고 표현을 해요. 자, 이 두 표현에다가 한번 표시를 해보시고요. 자, 이 두 표현에다가 상징적 의미라고 해볼까요? 자, 상징적 의미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두 가지는 뭐를 의미하는 것이겠어요? 구자명씨를 의미하는 거겠죠? 자, 구자명씨가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는지, 이 구자명씨의 고단한 삶과 아픔, 그리고 희생,
이걸 말하는 거겠죠. 여기서 이 구자명시라고 하는 것은 딱 구자명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여성들의 삶을 말하는 걸 겁니다. 지금 보시면 이 고정희라고 하는 분은 여성 문화 운동을 하고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을 위해서 쓴 시예요. 자, 그래서 이 부분에서 펜지꽃 아픔 또 안개꽃 멍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이어지는 구자명시의 고단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의 시작과 끝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힘든 삶을 산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부엌문이 여닫히는 지붕마다로 내용이 바뀝니다. 자, 이것은 무엇이냐? 이제는 구자명시라고 이렇게 딱 이름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라 지붕마다로 바뀌고 있어요. 자, 이것은 이제 지금까지의 구자명시의 문제가 일반 여성들의 문제로 확대된다 라는 거죠. 지붕마다 라는 거니까 어느 한 집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붕마다 그 집집마다 라는 내용으로 확대되는 겁니다.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이, 그러니까 여자가 바쳐든 한 식구의 안식, 한 가정의 안식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여자가 바쳐둔다라는 건 뭐냐면 여성의 희생이라는 거지. 여성의 희생으로 한 가정의 안식이 보장이 된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제는 구자명시의 문제에서 한국 사회의 여성으로 다시 또 확대를 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죽음의 잠을 향하여. 자, 죽음의 잠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죽음의 잠. 정말 죽은 듯이 깊이 잠이 들었다 라고도 볼 수 있고, 너무 피곤하니까 피곤이 죽음처럼 삶을 갉아먹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해서 자, 이제 마지막 부분, 작품 전체에서 비판적인 인식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여성들의 일반적인 희생, 앞에서 계속 나왔습니다. 여성들의 일반적인 희생들을 강요하고 있어요. 여성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이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죽음의 잠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동네 구자명 씨는 집안일과 직장 생활을 함께하는 여성의 고달픈 삶을 그려낸 시이죠. 시적화자는 같은 동네에 사는 구자명 씨의 일상을 포착을 했는데 지금 상황이 아기의 엄마고요. 또 시어머니도 모셔야 되면서 한 남편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또 동시에 사회생활까지 해야 하는 직장인이죠. 버스에 타서 정신없이 졸고 있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그녀가 너무 피곤해한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그녀의 모습을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힘든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여성이구나 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그녀를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펜지꽃 아픔, 또 안개꽃 멍해라고 하는 이런 시어로 형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죽음의 잠을 향하여 거부의 화살을 당기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하지만 잠도 못 자, 또 희생을 강요당해요. 현실에 저항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부의 화살이니까 희생을 강요하는 현실에 저항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시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잠조차 편히 잘 수 없을 정도로 여성의 희생이 강요되고 있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주제의식이 제일 잘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자, 이때 이 시대적 배경이에요. 1980년대입니다. 여성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가족 제도 하에서 여성들은 직장과 또 집안일이라고 하는 이중적 부담을 떠안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구자명 씨가 이게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실로 확장되고 있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비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관련되어 있는 작품들이에요. 우리 영화로도 나온 82년생 김지영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도 있고요. 처한 상황에 주목해서 감상해보자. 그 다음에 이제 잠노래라고 하는 작품 있고요. 시어머니 눈밖에 나지 않기 위해 잠을 쫓으려고 불렀던 그런 힘든 삶에 대해서 쓰여진 작품이고요. 최두석의 성의 꽃이라고 하는 작품. 이건 버스라고 하는 공간 안에서 사회적 인식으로 확장되는 계기.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 그려놓은 작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여성들의 모습을